안녕하세요.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주에서는 이 과제일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화가 작품 조사하기, 그리고 내가 느낀 점, 그것들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3차 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인원이 70명이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머지 학생 3차 시에 아직 안 나온 학생들은 자기 내 작품들이 안 나온 학생들은 3차 시 지금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다른 들은 사람들도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얼굴을 끄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2차 시에서도 이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 네 성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요. 지금 정지영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떨어진 바위 위에 성을 지어 놓아서 신비함과 동화 같은 느낌, 이런 생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다. 이런 성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정지영 학생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애니메이션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을 보면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매트리스를 연상해서 하는 작품들도 있고,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활용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이혜린 학생입니다. 이 모네 작품의 이 순의 연목이십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화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 모네 그림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련 연못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주변의 모든 풍경을 담기보다는 연못이 이 캠퍼스에 꽉 찬 것으로 보아서 연못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잔잔한 수면에서 구름, 하늘, 나무 이런 것들이 반사돼서 그림으로 연못 밖의 세상을 표현한 것 같다. 이를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네는 지금 이런 연못에 대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련 연못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정원, 연못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혜린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최세연 학생의 이 피카소. 피카소 이것도 되게 보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이 우는 여인을 그려냈죠. 전형적인 얼굴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그림의 표현을 했고 또 독특하다 못해 기괴하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에 그려진 여인의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사람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본인의 고유의 표현 기법들을 쓴 게 이 피카소의 작품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피카소의 작품을 따라서 입체파, 큐비즘 이런 것들이 나오게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피카소는 또 이 세잔의 그런 그림을 보고서 또 응용을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최서연 학생은 지금 이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 플라워 꽃에 대한 얘기인데 이 꽃은 이 슈퍼블랙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에 소개에 작품이 평소 자주 보던 이 재패니메이션을 닮아서 친숙하고 캐릭터가 귀엽다고 느꼈다.
전체적으로 색감과 분위기가 다채롭고 자세히 보면 울고 있는 꽃도 찾을 수 있어서 재미있다. 슈퍼플렉스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 작품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은 이제 슬픈 표정을 하나 놓아요. 이렇게 이 사람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자기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제주 학생. 다음은 고흐의 방. 빈센트 반 고흐의 방을 했습니다. 이 고흐의 방 그림을 볼 때마다 슬픈 감정이 든다. 방에는 침대 하나, 의자 2개 등 단순한 가구만 놓여 있고 좁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방 구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어쩌면 이런 고흐의 삶이 순탄치 않았고 끝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밝은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이 노란색을 많이 사용했지만 밝고 명랑한 노란색과 고흐의 삶이 대비되어 이 그림이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흐의 방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흐는 이런 그 감정은 이랬지만 색감들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이런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했고 또 밝고 명랑한 이런 노란색들을 참 많이 하고 노란 해바라기도 그렇고요. 이런 색들을 굉장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 고갱의 그런 영감을 해서 이런 색들이 굉장히 원색적인 색들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이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그 따뜻하고 이런 원색적인 이런 색들 명랑하고 싶어서 이런 색감을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이수경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런 잭슨 블럭의 가을의 리듬입니다. 옆에 그림은 이런 추상 표현주의 미술이죠. 즉 액션 페인팅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잭슨 블럭. 이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을의 리듬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이 드리핑 기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하연 학생이 나는 사실 이런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면서도 현대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는 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이런 가을의 리듬이라는 작품을 접하고 난 후 나는 그것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나는 이 가을의 리듬을 감상하며 나 또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기법을 기반으로 4가지 색만으로 완벽하게 가을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느낌은 나에게 있어서 현대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돋봐주었고 이를 오마주하며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요. 잭슨 블럭도 처음으로 이런 작품의 기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잭슨 블럭도 이런 기법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왜 그림은 잘 그려야만 되고 왜 그림은 이렇게 그 형태감이 나와야 되고 인물을 그려야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정형화된 이런 정물 하나 풍경 하나 인물 하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법으로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다 하고 잭슨 블럭은 이 작품을 그리고서 그냥 주제를 확 정해버려요. 이 사람의 이 잭슨 블럭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잭슨 블럭의 그림들은 자기가 개인전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바닥에 한 6m, 8m를 넣고 나체 사람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뒹굴러요. 아니면 큰 캠퍼스 한 8m, 10m 되는 캠퍼스에 페인트를 확 던져버려요. 바닥에다 확 떨궈요.
그게 액션 페인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드리핑 기법들을 쓴다는 거죠. 이게 잭슨 블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리히텐슈타인의 대표작이죠. 처음 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보았을 때는 만화 같은 이미지 때문에 마음이 끌렸고, 또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미술 작품들에 비해서 비교적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이 그림이 좋아졌나 봐요. 또 전체적으로는 이런 탁한 색감이 아닌 원색의 강렬한 색감을 주로 이용해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한 표정이나 이런 감정, 또한 이 상황 등의 느낌이 더 와닿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하연 학생. 예,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표현 방법인 이 도트의 기법. 이 사람은 이 그 자세히 보면 이게 땀땅땅땅 땡글땡글하고 돼 있어요. 이게 번데이 도트 기법이라고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약간 인쇄 기법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작품이 특징입니다. 아주 유명한 걸작이 됐죠. 예, 다음은 더글라스 코플랜드. 지금 얼굴 위에 부여져 있는 이 페인트가 사람의 감정 기폭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서 흑백의 인물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얼굴 위 다양한 이런 색들의 페인트가 있죠. 거기에는 다양한 이런 감정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또는 어쩌면 혼란스러움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 얼굴에 이런 페인트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것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박기수 학생. 예, 여기도 리히텐슈타인의 키스2. 사랑하는 연인 간의 키스를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효과를 주며 표현하고 단색의 색감으로 강렬한 이런 느낌, 색상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굵고 진한 이런 외곽선과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직접적이고 강렬하고 인상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다 하고 황준희 학생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굉장히 이런 그 검은 윤곽선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약간 그 애니메이션 만화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텐슈타인의 이 키스2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 그 빈센트 고. 강유진 학생이 보는 이 그 카페 테라스는 어떨까요? 지금 그 짙은 파란색 밤하늘과 카페 이런 노란색, 어떻게 보면 보색 대비죠? 이런 그 보색 대비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죠. 그쵸? 보색 대비니까. 그리고 유화 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질감 효과를 내는 기법인 임스타포 기법을 사용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파란색과 밤의 풍경을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기에 실제로 보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시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림 같다 하고 지금 강준희 학생은 이런 아틀리에 포rum 광장의 카페테리아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적어줬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지금 천장 밤하늘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이거는 문승현 학생. 예,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건 몬드리안의 작품을 했고요. 삼원색의 이런 단순한 이런 색면과 검은색 선만으로 이루어진 회화 작품이다. 몬드리안이 작업하던 20세기 초반에는 이 사진에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때에 따라 이런 사물 묘사, 사물의 본질적인 면과 선을 이용해서 표현한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비율, 황금 비율, 면적 비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예, 문승인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예, 신영진 학생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중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이름이 어두워져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긴 맞습니다. 원래 이런 우울증이나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밝은 색을 많이 봐야지 치유가 돼요. 심리학적으로도. 텔라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요. 내가 나이 먹었다 그래서 이런 노땅, 짙은 뭐 무채색의 색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밝은 것들을 많이 봐서 이런 활력소를 채우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색 같은 거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색을 통해서 내가 밝아졌는지 또 내가 진짜 우울한지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치유를 받고 싶어서 이런 색들을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이 당시는 또 멀쩡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별이 빛나는 밤에 유명한 작품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네, 신용재 학생 잘 봤고요. 다음은 이 르네 마그리트 연인들입니다.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이런 옷차림으로 남녀를 구분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입을 맞추는데 왜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을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그리고 배경은 왜 이리로 어두울 때까? 좀 더 밝게 할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썼었군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 남녀가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림 자체의 색감이 어둡고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있어서 두 사람의 얼굴 표정 같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잘 봤습니다. 장필민 학생. 예.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 그래서 이거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이제 시작하는 작품이 아닌가. 지금 그 르네 마그리트를 보고 영화를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실제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고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지만 전혀 다른 요소들을 배치하는 더 페이지만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르네 마그리트는 고정관념을 깨는 이런 소재, 구조, 발상의 전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해준 게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 작품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영화의 직접적인 상영도 많이 한 게 이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통해서도 지금 그 상영을 그래서 상영을 한 겁니다. 예, 잘 봤습니다. 이것도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것들을 했네요. 이낙영 학생. 그래서 일상의 사물의 모양을 왜곡시켜 자신만의 상상 속 세계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다. 흘러내리듯 부드럽게 보이는 이런 시계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달리는 이런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이면서도
히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예술가로 유명하고요. 다른 작품에도 다소 기괴하고 불리한 이런 묘사들이 많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들의 의도에서 숨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면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달리가 치즈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봤어요, 이나경 씨. 네. 다음은 알렉스 카츠예요. 건강한 이런 여성미를 강조하고 단조로운 이런 색감을 통해서 깔끔한 이런 느낌을 주었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건강한 체형이 아름답다는 느낌을 강하게 들여서 운동이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솟아났다. 또한 여성의 속옷에 브랜드 마크를 새겨보다 독특하게 인상이 깊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김지우 학생은 지금 이거 알렉스 카츠의 이 그림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크 쿤스의 토끼입니다. 이 작품은 2019년 5월에 약 1,000억 원에 팔렸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작품은 풍선 아트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스테인리스에 컬러 코팅을 한 것이다. 제가 얘기한 거 맞죠? 또한 이 작품은 축하 시리즈 중인데 유쾌하게 귀여운 형상, 매력적인 색조합이 보는 이를 사로잡고 싶은 이 시즌은 관람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는 이런 쿤스, 새로운 예술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쿤스는 키치적인 대상의 완벽한 솜씨를 가미해서 분류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미니멀리즘 조각을 창조해냈고요. 제크 핀스는 지칭할 때는 보통 키치 왕이라는 말을 한다. 키치는 독일어로 싸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주현 학생은 지금 이 제크 쿤스의 토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예, 재밌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쁩니다. 예. 네,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금 노승환 학생 거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빈센트 바고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하고 해주셨어요.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는 지금 흔히 밤하늘에 연상이 되는 별과 같이 있다고 그랬죠. 또 커다란 성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밤하늘에 별 보이는지 않지만 바람 그림을 넣은 것으로 봐서 매우 시원한 분위기가 연상된다. 그래서 이런 그 노선 학생은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지금 보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느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지금 1차 시, 2차 시, 3차 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많이 여러분들의 그 작품들을 들었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작품들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제일 유명한 그 화가들 고흐의 작품들 그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네 그리고 또 이런 그 다른 화가들도 좀 제가 잘 모르는 화가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도움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들을 한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의 수업을 들으면서 적어도 한 5명, 6명 최소 저의 목표는 한 10명 이상이지만 이런 내가 발표를 하거나 내가 이런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올리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의 이런 작가들이나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기법들이나 색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적 측면 아니면 디자인적 사고로 뭐 이것들을 어떻게 더 병영을 시키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더 응용을 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업들이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인원이 좀 적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1번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그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해주셨고요. 아마 이번 중간고사가 아마 8주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지금 과제 대체로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6주도 그렇고 지금 7주에는 이 과제를 제대로 하셨는지를 한번 체크해줘서 지금 6주, 7주 다음 주까지는 이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8주에는 아마 중간고사가 아마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 명 한 명 설명을 이게 좀 너무 짧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체크하고 하셔서 중간고사에 잘 경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제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1차시, 2차시, 3차시를 해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해서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짧게 했다. 난 너무 나한테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같은